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 만 27세 직장인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첫 출근이 6일 남은 시점인데요. 제가 이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고 엑셀을 배우는 장면이에요. 일단 저는 201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떨어졌고 이제 또 뭐 다른 거 준비하려다가 5인 미만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뭐 그때 대표님께서 3개월 동안만 9시에서 12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정직원 시켜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가 망하기 직전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있던 대표가 횡령을 해가지고 일이 크게 터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정직원이 되는 거는 나는 뒤로 밀어놓고 회사를 어찌저찌 돌려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1년이 지났거든요. 1년 지나도 저는 정직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더 미뤄지는 거죠. 월급은 월 65만 원 받으면서 그때 교정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찌저찌 잘 살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직원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6, 7년 전에 생긴 교회 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이제 우리가 그 교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아 차가 부족하다. 내가 차를 빌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는 못 대주고 비용의 절반 대주면은 차를 빌리겠다라고 했죠. 그러고 다음날 회사 가니까 지금 대표님도 회사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정직원 해주겠다 해가지고 차를 빌리면서 댕겼습니다. 근데 잘 되긴 개뿔 정직원 되는 기간 또 계속 늦어져요. 이게 쏘카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 쏘카 패스를 이용해도 4시간 빌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하루 8시간, 막 10시간 막 이렇게 빌리다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거리가 있지만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를 들어서 경주에 산다 하면은 경주 사람이 울산으로 간다던가 부산으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장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일단은 빌려야지 하면서 카드로 이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카드값이 미친 듯이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카드값이 늘어나니까 이제 월 65만 원의 월급으로는 버티기가 힘들다 판단을 하였고 21년 3월부터 알바를 하나 더 해가지고 이게 버티다가 4월에 그만두자. 다 그만두고 차라리 일을 구하자. 공장이라도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만둔다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대표님이 그러면은 상품 페이지 올린 알바 했었으니까 쇼핑몰을 하자.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원도 시켜주겠다. 월 200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버티고 살자 이런 생각으로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일을 했었는데 제 원래 일이 중국 회사랑 이렇게 제품 수입하고 막 이러는 거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였으니까 화상회의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단어를 통역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할 때 항상 단어장을 이렇게 옆에 두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눈에 새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나 미쳤나?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계속 어쩌저쩌 일을 계속 했죠? 제 집에 와서 딱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눈을 감아도 정신이 너무 멀쩡한 그런 상태. 어떤 느낌인지 아시려나요? 아무튼 그게 점점 더 심해지다가 이제 처음에는 밤에 울고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서 울고 그 다음에 출퇴근하는 버스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땐 진짜 바로 병원 갔어야 되는데 이게 다들 힘들고 막 이러니까 일단 버텨보자 그 생각이었나 봐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버티다가 2022년 3월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코로나에 걸리면서 격리가 되니까 누워있는데 중국에서는 계속 연락이 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제품 개발한 거 실험 결과 보내주면서 이거 번역해서 보내달라. 막 이러니까 근데 또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전화를 해야 되니까 나 목 아픈데 이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진짜 그 서름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바로 대표님께 사람 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주겠어요? 안 하죠. 인력 난이니 뭐니 이러면서 미루셨고 이제 제가 그때도 계속 화상회의를 했는데 이제 대놓고 단어가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어버버버버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그걸 눈치를 채시고 무슨 일 있냐 이러면서 제가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정신과 방문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불안증, 우울증, 뭐 불면증 되게 심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도 일 바로 그만두라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막 그 구인 홈페이지에 그제서야 공고를 올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사람을 구해가지고 22년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랑 짜이지는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병원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가 알바를 시작했었고, 이제 아까 중간에 교회 뭐 얘기 어쩌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카드값이 늘어났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걸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이제서야 이제 내 돈 이제 어떻게 모아야 될지 계획을 짜야겠다 이렇게 해서 딱 봤는데 카드값이 2,400만 원이야. 이게 카드 값도 있었고 대출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중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와 미친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했어요. 그래서 알바 하나 더 하고 그러면서 어찌저찌 카드 값을 내면서 살아왔는데 일단은 알바로는 이거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신용정보위원회에서 해주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저는 신속을 해가지고 이자만 이제 감면을 해주는 그래서 그거를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바하면서 취미로 사진이랑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뭐 본식 촬영이라던가 행사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프리랜서로도 일을 했었어요. 이제 해가지고 뭐 공공기관에 애기들 사진 가르쳐주고 그런 일도 하면서 뭐 작년 10월, 11월에는 일을 4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돈은 안 됐죠. 알바는 그래도 85만 원. 해도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안 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제 내 삶을 이제 꾸려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사람인데 회사 생활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1월 달에 구직을 시작해서 일단 공단 쪽으로 이력서를 많이 넣었어요. 왜냐? 제조업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특성상 공단이 많았고 일을 구하는 게 공단 쪽이 쉽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생산직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면접을 보고 정말 좋은 기회로 이제 관리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절주절 저의 삶을 떠들어 보았습니다. 출근하고 이제 또 회사에 있으면서 되게 어색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잘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왔지만 저는 아직 불면증 약 먹고 있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서면 아직도 쿵쾅쿵쾅 뛰긴 합니다. 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버티고 있나요? 저는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차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